저는 원래 1시 45분부터 뭐 2시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 멋진 저 멘토님께서 한 35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시까지 꽉 채웠어요. 그래도 저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선생님 나름 내공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어떤 것을 그리고 그걸 좋았어요. 100점 만점에 조금 야박하게 하면 68점 정도 드립니다. 시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른 선생님하고 이거 하고 계시고 좋아요. 어쨌든 이거 시간 문제는 반드시 해결이 돼야 되는 거고 사전에 이런 하는 것들. 저기서 이제 교육이 있죠. 재밌겠다. 일단 쓸어 담을 건 쓸어 담고 좀 넘치는 걸로 쓸어 담을게요. 네, 모두 이 창업에 거지 깽깽이가 왔어요. 빵도 많이 가져가고 나름 즐거운 시간도 가졌고 제 멘토님이 저의 열정과 저의 스피치에 약간 하시면서도 완전히 압도되지 않으시고 조곤조곤 하실 말씀 하시고 그러니까 내공이 있으신 분들을 만나야 돼요. 목이 조금 깔깔하다. 앉아 또 마셔야지.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좋아 보이네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도 딱 어떤 분이 피드백 주셔가지고 된 거라고 말씀 주셨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 중에 68점 드렸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시간 대합이 시간만 한 2배 정도 되고 사전에 제가 했던 이 정보들이 쭉 가시면 있어요. 왼쪽에 쭉 가세요. 왼쪽 통과해서 그거는 반드시 해결을 하셔서 건의 주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네. 저한테 자꾸 속이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 왜냐면 제가 못 믿는 게 막 보이시니까 이런 것도 이런 자리가 피드백 통해서 마련된 거라고 말씀까지 주셨는데 선생님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직 이게 일기다 보니까 모든 게 다 부실한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렇죠. 가면서 더 하실 거예요. 그쵸.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 민족이 또 이런 거 잘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만 계속. 예, 편하게 드시면 되세요. 편하게 드십시오. 저는 이렇게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짜잔. 저 2개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 많대요. 저거 작업하시면 당 떨어질 거니까 많이 드셔야 돼요. 되게 재밌어요. 전 지금 하고 왔거든요. 일기 때 떨어져가지고 오신 거고요? 네. 저도 떨어지고, 저 광탈할 줄 몰랐거든요, 씨발. 서울대 2만 m 제 왼수예요. 언제 한번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야 되는데. 맛있다. 너무 좋아요. 여긴 더 많이 남았네. 봉지 찢어지겠다. OS가 제일 맛있어. 과연 재밌는 걸까? 많이 드시면 제가 많이 덜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이냐 그래도 제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용에 있어서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업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창업. 꿈을 실현한다. 꿈을 실현한다라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거를 만든다. 이 사전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핸드폰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창업은 말 그대로 뭐 재화나 아니면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재밌어요. 그래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창업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이게는 두 번째 항목이고요. 첫 번째 창업이다라는 거에 대한 뜻은 원래 나라를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재미없어. 나라를 세우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도 단순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에 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려고 그랬었던 이번에 이 프로젝트 자체가 말 그대로 진짜 큰일을 해내는 시작점이셨던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도 많이들 아마 갭 차이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나는 아이디어만 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평가를 받거나 ING를 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체크하셔야 될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도 아마 오프라인 멘토링 하시면서도 그렇기도 하고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생각하지 잘못됐어요, 못했었던 이거. 중간에 체크 브릿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으나 제처럼 마나 진행할 얘기할 것 때 같은데. 문제 정의라고들 보통 많이들 얘기하죠. 그 여러분들이 내셨던 그 다음에 아마 2차에도 지원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도전들을 하기 위해 오신 거이기 때문에 진행하려고 그런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진짜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99분. 실제 문제가 14, 19분.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왜 문제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이유도 심사평가뿐만 우리가 심사평가위원들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이 낸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얘가 사업화가 되었었을 때 파괴적인 말 그대로 아이디어가 제일 저희 중요하죠. 현장에서 벽까지. 문제가 있어야 현실화가 좀 되겠죠. 그 정보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창업을 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 평균 통계로 본다라고 그러면 3년 이내에 폐업할 확률이 얼마 정도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95%요. 90? 네? 80%? 네, 88% 정도 돼요. 한 90%. 그러니까 10명이 만약에 창업을 한다라고 그러면 3년 내. 1명에서 1.5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3년 이내를 버티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창업을 하고 나서도 그런 얘기들 되게 꽤나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버하면 때가 된다 라고 해서 버텼던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실제 현재 나뿐만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로 경험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는 그렇지. 게 얼마만큼 규모가 돈이 되는지에 돼야지. 대해서도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낸 아이디어를 이제 비교해서 그렇지. 만약에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불편해서 만든 거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업무를 하면서도 겪고 있는 불편한 것에서 시작하셨는지 그렇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거의 대부분 창업하고 나오는 플랫폼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들 같은 경우가 만들 때에는 충분히 이건 가능성 있어. 그 다음에 시장에서도 이거 없는 물건이야. 아니면 서비스야. 아니면 플랫폼 앱이야. 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만들고 나서는 시장에선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에서 그 서비스가 원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폐업하는 이유 중에도 첫 번째는 당연히 뭐 자금이 없어서 또 있을 수도 있지만 1, 2위를 다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에서 시작한 건지에 대해서 중요할 것 같고요. 예로면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창업 경진대회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아이디어로 해가지고 내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었냐면 여러분들 혹시 뭐 브라운관을 통해서도 그렇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대기전력이다라는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대기 전력을 줄여야 됩니다. 이래서 한참 몇 년 전에 막 연예인들도 우리 집 나올 때에는 멀티탭 다 뽑아요, 플러그 다 뽑아요, 막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했었었죠. 근데 최근에는 대기 전력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한 2, 3년 전에 고등학교에서 아이디어로 해서 대상을 받았었던 게 뭐가 있었냐면 IoT 기능, 말 그대로 집에 아, 플러그처럼 멀티탭 같은 걸 꽂아놓고 거기에 콘센트를 꽂아놓으면 핸드폰으로 저희가 요즘에는 에어컨이라든지 뭐 TV라든지 이런 가전들 조절하는 것처럼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핸드폰으로 조절하는 기능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그래서 대상 받았거든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는 콘센트를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쓰실 분 계시죠? 전기세 뭐 얼마나 전부는 아끼는데? 아니지만 몇 분들은 있으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반대로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인데 이 콘센트 하나가 65,000원입니다. 자, 아까 쓰신다고 그러신 분 한 개에 65,000원이에요. 쓰실래요? 씨발 안 쓰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아이디어적인 것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대기전력 차단 무조건 해야지. 문제라는 게 인식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 제품을 65,000원 34평 집에 멀티탭을 이용을 해서 대기전력을 줄이기 위해 만약에 이 멀티탭을 사려면 한 6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대기전력을 차단해서 60만 원 이상을 내가 벌어야 되잖아요. 그 세이브를 하려고 쓰는 거니까 이번 생에는 좀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가 현실적으로 문제로 필요로 해서 있는 거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고객이 실제 지갑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문제에서 시작이기는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스텝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면 내 아이디어가 괜찮은데, 현실적으로 이거? 문제야? 오케이. 그러면 고객들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비용 지출이 얼마나 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면 이 사람들이 지갑을 충분히 열 수 있겠구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 그 중간 브릿지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지갑을 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냐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챙겨야 되는 것 부분,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부뿐만이 아니고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계획서 쓸 때 PSST로 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가 프로블럼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너 지금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라고 해서 작성을 하도록 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요번에 2차에도 지원을 하실 때에도 실제로 그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는지를 보면 심사평가위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른 거랑 비교를 했었을 때에도 충분히 나뿐만이 아니고 이 낸 예비 창업자뿐만이 아닌 다수의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실제로 이 고민을 통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지출을 하고 있는지 시장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죠. 그래서 문제점 정리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 제가 앞에서도 설명 좀 드렸던 것처럼 매년 나오는 것 중에 폐업률 1위는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아서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또 하나 체크하셔야 될 것들,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제가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 심사평가를 할 때에도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라는 걸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저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경쟁사가 없습니다. 이게 보통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없는 이유 두 가지, 혹시 뭐일까요? 안 해요. 네, 1번 필요가 없어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말 그대로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양하게 앱들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한 15년, 20년 정도 전에 이런 스마트폰 기능이 없는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때 앱을 만든다고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 쓸 수 있는 필드가 없는데 네,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나머지 두 번째 뭘까요? 시장 성숙도. 시장 성숙도 너무 앞서가서 일 수도 있기도 한데 조금 매칭이랑 좀 비슷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그런 위주들, 아까 말 그대로 시장에서 원하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나왔었는데
반복적으로 이미 사람이 필요 없다라고 그래서 검증된 모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에 재밌어. 없어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줄창 나오는 대로 다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에는 내가 처음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해석만. 그래서 해석만. 여러분들이 해석만. 조금 알아보시면 좋은 것들도 시장이 지금 내 서비스나 플랫폼을 원하는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도 하지만 말 그대로 경쟁사가 있는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쟁사가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시장 형성이 되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시장에 진입을 해서 우리가 모델 창업 진행해서 아이디어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창업을 해서 사업화까지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업화가 되었었을 때 실제로 시장이 그만큼 파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걸 검증을 하시려면 경쟁사를 보시면 되는 거인 거죠. 실제로 경쟁사가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어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시장 파일을 이만큼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문제점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렇죠. 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게 말 그대로 제일 좋은 창업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시장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데 고객들은 뭐가 불편하다고 줄창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충분히 그거 개선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그렇지. 거죠. 그래서 실패할 수 있는 시장을 내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걸 검증을 하시려면 먼저 아이디어를 파악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현재 진짜 문제로 실제하고 있는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도 내가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뒤에서 이제 중복해서 말씀드리기는 하겠지만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리서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혈연지원 학연을 통해서도 우리 간단하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아이디어 관련돼서 상품이나 서비스가 생기면 어떨 것 같아? 정부 지원 사업이나 요번에 모델 창업 진행을 할 때에도 아마 많은 분들이 앱 개발 관련돼서 지원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반대로 좀 여쭤보면 여러분들 혹시 최근 2달 내에 내 핸드폰에 앱 다운받은 게 3개 이상은 된다. 그러면 3개 이상 없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그러면 3개 다운받으신 그 앱을 일주일에 7회 이상 쓴다. 3명에서 또 2명으로 줄었어요. 그러면 이걸 1000명이랑 10,000명으로 했었을 때에는 지금 10,000명 중에 200명이에요. 그러면 플랫폼이나 앱을 만들어야 될까를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무리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스토어에 앱이라는 거 지금 등록하고 만드시거든요. 근데 다운 안 받는다고. 이미 너무 많이 나와 있어서 포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근데 맞아요. 진짜로 뭔가 필요로 해 라고 그러면 쓸 수도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생각해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을 한번 열어서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요렇게 3개만 빼고 앱 싹 다 지워도 여러분들 살아가시는데 별로 안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안 불편해요. 필수.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부수 그냥 옵션인 개념인 거죠. 그렇다고 나머지 플랫폼이나 앱이 그만큼 영향력이 떨어지냐가 아니고 말 그대로 수익적인 거나 서비스나 재화나 플랫폼이 될 거면 반복적으로 고객이 쓸 수 있는 주기 단위를 낮추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고객에 대한 검증이 무조건 필수적으로 필요로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진짜로 그냥 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이러면 그 다음에 바로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바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요. 와우. 네. 자, 난 오늘부터 사업한다. 사업자 등록증 내야지 그 다음에 내 진짜 말 그대로 전투적으로 할 것 같아. 이러면 그냥 논스톱으로 망하는 길이죠. 네. 사업자 등록증은 내는 순간 숨만 쉬어도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정부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도 포기하셔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예로면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도 4천에서 많으면 7, 8천까지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사업자 등록증을 내는 순간 걔랑은 빠이빠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 요즘에는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지금 국내에서도 다양하게 이렇게 모델 창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이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내는 구조는 당연히 아니고 그것보다 먼저 선행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이 정상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중간에 브릿지로는 뭔가 검증해서 고객들한테 설문이나 검증받는 툴들을 무조건 활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모델 창업 진행을 할 때에도 누군가는 제가 심사위원분들 한두 분한테 들었었을 때 진짜 4줄, 5줄만 쓰신 분들도 계셨었어요. 와우. 네, 진짜 4줄, 5줄. 근데 그거 가지고 뭔가 사업을 평가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누군가는 실제로 고객 검증도 하셨고요. 심지어는 특허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심지어는 이미 어느 정도 사업화를 위해서 고객 검증을 하기 위한 MVP나 초기 모델까지도 만들어져 있는 분도 계세요. 네. 근데 그런 분이면 그럼 무조건 붙을까요? 아니요. 광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시장이 원하지 않아요. 다 가지고 계세요. 근데 아직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 서비스나 이 플랫폼은 만들어진다라고 그래도 사업화하기 조금 한계성이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심사평가 할 때에도 뭐 심사평가위원들도 얘는 뭐 괜찮아, 안 좋아, 이건 글씨가 많아, 뭐 이래서 붙이고 떨어뜨리고는 당연히 아니셨겠지만 시장 검증에 대한 부분과 포함해서 시장 확산적인 부분도 당연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야 지금 2차, 3차, 마지막 4차까지 진행을 하면서도 우리가 말 그대로 아이디어만 인정받아가지고 200만 원을 받으려고 모델 창업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진짜 사업을 위해서 나 이거 진짜로 한번 사활을 아이디어 걸어보고 컨셉트가 아니라 정부 사업화. 프로세스를 태워가지고 검증받아보고 싶다. 말 그대로 4차까지 가져가지고 내가 10억은 만약에 못 받는다라고 그래도 3차까지 진행을 하면서 전문 멘토들한테 책임 멘토들한테 컨설팅 받으면서 와. 나 갈고 닦아가지고 내년에 그럼 한번 더 큰 거 도전해 볼게 아 재밌겠다. 라는 거를 할 수 있게 진행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그냥 200인 거면 사실 한 달 어디 가서 뭘 하셔도 어느 정도 이상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나 진짜 한번 정부에서 검증 받아보겠다. 그리고 내년에 아마 다른 정부 지원 사업이나 뭘 할 때에도 나 이거 작년에 모델 창업 지원을 해서 3차까지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부분 부족했어서 이번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도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은 필수적으로 무조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좋은 문제 찾는 거는 딱 이렇게 4가지입니다. 고객이 지갑을 여는 10가지 뭐 이런 것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찾아보실 수 있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문제가 진짜 실제 하고 있습니까? 인 거예요.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는 나 이거 내가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는 취미로 하셔야 되는 거인 거고 내가 좋아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제네시스 BMW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말 그대로 진짜 고객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문제점을 나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더 확장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면 남자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시고 나서 혹시 몇 가지 바르고 계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혹시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하시고 뭐뭐 바르세요? 올인원 하나. 네. 한방. 현명하신 분. 다른 분 계세요? 뭐 결혼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스킨, 로션, 선크림, 뭐 에센스 잔뜩 싸서 놔도 저희 아버지도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달고요. 로션만 쓰세요. 그렇지. 네. 왜냐하면 남자 귀찮거든. 귀찮아요. 그래서 나온 게 올인원이에요. 그렇지. 올인원 제품 혹시 누가 구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남성? 중년 남성? 주부. 여자친구, 와이프, 여자가 구매율이 더 높아요. 네. 찾아보시면 남자가 더 많이 쓰죠. 남자가 쓰는 제품이죠. 근데 실제로 구매하는 건 여성이 더 많이 구매합니다. 그래서 광고를
여자 타겟팅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봤자 유용책 다 안 쓰거든요. 그러면 효율적으로다가 하나만 선물해주고 하나만 알차게 쓰게 만드는 거죠. 여자분들도 동일하게 역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양하게 출근 준비하시죠? 기본적으로 저희 아이도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려면 준비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 말리는 것 때문에도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화장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데 30분 1시간, 만약에 그걸 한 번에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게 15분으로 줄여줄 수 있는 어메이징한 게 뭔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 써보시겠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실제로 돈에 대한 지출이나 통증이나 아픔을 겪고 계신지.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제일 많이 돈 쓰는 건 아시잖아요. 의식주 관련돼서 제일 많이 쓰는 거, 먹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평생적인 숙제 하나들 있죠. 여자분들이 많이 차지하기도 하지만 평생 우리가 풀지 못하고 떠나는 숙제? 다이어트. 남자분들은 평생적으로 고민? 탈모. 정해진 숙제가 머리에 있어요 이미. 근데 그 시장을 사실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좀 힘들잖아요. 일반적으로 제약회사나 대학로 회사에서 이미 달리고 있고, 근데 내가 선천초목에서 진짜 이건 바르기만 하면 무조건 머리가 나는 뭔가 약을 찾았어요. 그런다고 만든다고 이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난 브랜드도 없고 고객을 확보하기도 힘들고, 그치. 더더군다나 그런 제품들은 하려면 심의라는 것도 다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그동안 여러분들이 버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번에 아이디어를 내셨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하나만 잘. 모두의 창업뿐만이 아니고 예비 창업이나 초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에는 나 하나부터 10까지 이걸 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해결이 불가해요. 그러면 하나만 만약에 잘해서 고객군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그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그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객이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시작을 해야 되는지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뭔가 해결을 하는데 되게 좋은 거죠. 그 큰 예로 들어드리기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시장 검증도 같이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유니콘 된 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창업 관련된 교육 들어보신 분 계시다라고 그러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토스. 혹시 아세요? 토스? 토스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으니까 예로 들어볼게요. 토스를 만든 이승건 대표는 혹시 뭐 출신인지 혹시 아세요? 치과 의사. 네. 이승건 대표는 서울대학교 치의학과 나온 치과의사입니다. 치과의사. 그래서 치과의사로 원래 진행을 했었었고 8번 말아먹고 9번째 성공한 게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토스예요. 앞단계에서 이승건 대표가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서비스가 뭐였냐면 아마 이름 들어보시면 여러분 오늘 듣고 나셔서 그런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승건 대표가 제일 처음 만들었었던 플랫폼 이름이 몰라몰라. 어떠세요? 와닿으세요? 몰라몰라. 뭘 것 같으세요? 몰라몰라가 뭐였었냐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놓고 서로 핸드폰끼리 부닥치면 나랑 이 사람이랑 이 위치에서 만났어 라고 해서 포인트가 찍히고요. 나랑 팔로워 되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식이 일파만파 퍼져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세요? 근데 팔로워에 내 와이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어떠세요? 와우 쩐다. 너무 행복해요? 와우 뒤질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그때는 말 그대로 조금 혁신이라고 하기보단 재미적인 리즈 포인트가 많았어요. 웃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친구들이 얘네들이 오늘 만났네, 여기에 있네, 야 우리도 가자 라고 해서 갈 수 있고 괜찮네 라고 했는데 그게 만약에 성공했다면 지금 재밌어. 포스가 잘하고 계셔. 없었겠죠. 그래서 이승원 대표가 어떤 스텝들을 밟았었냐면 이거 충분히 괜찮은 것 같은데 카메라 필터 기능이나 이런 게 좀 없어서 우리 스노우나 이런 것들 사진 찍을 때 뭔가 필터 기능 있는 것처럼 필터 기능을 좀 개발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고객들이 안 쓰는 것 같아. 이래서 필터 기능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안 써요. 그래? 그러면 이게 디자인이 조금 떨어져서 그런가? 우리 디자인을 또 업데이트 해보자. 그래서 또 돈을 들여서 매몰 비용. 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안 써요. 세 번째,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만든 게시물을 공유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공유하는 기능이 없어서 고객이 안 쓴 거야. 그래서 공유하는 기능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세 차례를 진행을 하면서 돈을 엄청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이승원 대표가 놓친 게 하나가 있어요. 뭔 거 같으세요, 혹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객 검증을 하는 거죠. 나만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런 기능이 있으면 될 것 같아 라는 걸로 계속 커스터마이징을 했던 거죠. 그렇지. 자기 그래서 상상 안 된 플레이.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걸 계속 업데이트를 한 거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토스를 진행을 할 때에도 섀도우 복싱 친다고 그래. 섀도우 고객 복싱. 검증이다라는 걸 먼저 진행했어요. 앞에서 지금까지 하지 못했었던 토스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었을 때 아예 MVP라는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뭔가 프로덕트를 만들었었던 게 아니었었고 그냥 고객 검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광고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돈 이체하실 때 불편하시죠? 그랬잖아요. 우리 예전에 뭔가 돈 이체해야 되는데 전화번호에 문자라든지 카톡이라든지 받아가지고 이체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고 손가락이 잘못해서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주죠. 그러니까 이체하려고 그러면 야 이거 그 번호 아닌데? 라고 해서 하는 경험들도 있고 말 그대로 다양하게 범죄에도 사용될 이유도 있고 그래서 토스에서 잡았었던 게 뭐였었냐면 불편하시죠? 전화번호만 가지고 이체해드리겠습니다 였어요. 그래서 매일 적당한 비용으로 해서 말 그대로 고객들한테 검증하기 위해서 광고를 했어요. 그냥 너 이런 거 제품 만들어져 있는데 써볼래? 라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거래량이 꽤나 많이 나왔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였었냐면 거래량이 나와서 되게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들어놓은 MVP가 없어. 그냥 고객이 이체를 하면 상대방한테 내부의 담당자가 이체를 해줘야 돼요. 수동으로. 근데 이거에서 실패를 하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객 검증을 아예 완전 끝내버려놓고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렇지. 고객을 이미 확보를 해놓고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런 이체하는 거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토스 이체할 때 수수료 받지 않아요. 근데 지금 아마 다양한 것들로 수익화를 만들고 있죠. 저도 토스에서 주식 거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요즘 토스에서 제일 많이 성장되어지고 있는 건 리워드 광고로 수익을 되게 많이 벌고 있습니다. 요즘에 토스 들어가시면 다양하게 손가락질 몇 번만 해도 몇 원씩 돈 계속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페이지만 보고 스크롤만 내리면 30원, 50원, 100원 막 줘요. 어디 상품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30초만 있다가 나오래요. 그럼 50원 준대요. 이런 리워드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토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객 검증 확장을 하기 위한 고객 풀만 만들어 놓고 나면 실제로 수익화할 수 있는 구조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도 이번에 나 다양한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어 였다면 하나에 집착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좀 덜어내세요. 심사위원들은 정말 뭔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 플랫폼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낸 아이디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2차, 3차 진행하면서 전문가들이 붙어가지고 지금 2차 책임 멘토들 컨설팅 들어가서 지금 사업계획서 작성 시작했거든요. 이번에 1차 지원하신 분들. 그러면서 사업계획서를 고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들은 필요 없는 기능을 덜어내기도 하고 어떤 건 고객층이나 고객단을 바꾸는 경우들도 생기겠죠. 재밌겠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 책임 멘토들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이 고도화를 하실 수 있으니까 첫 번째 1단계에 말 그대로 내 문제점, 내 아이디어를 이해할 수 있게 설득력 있게 정리하시는 게 지금 첫 단계를 넘어가시는 거에 있어서 제일 필요로 한 거죠. 좋은 문제를 이렇게 단계에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4줄 5줄 쓰신 분들도 계시다고 했기도 했지만 진짜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하게 한 분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미지도 넣으시고 우리 이미지도 넣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하게 넣었었는데 볼 수도 있기도 하지만 시간이 한정적여서 심사위원들은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작성한 메인 첫 줄 한 문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문장이 되게 애매모호해. 이러면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리고 뒤에를 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돼요. 근데 그 피로도를 덜어주기 위해서 첫 한 문장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게 내 타겟은 누구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 걸 해결해주는 내가 만든 플랫폼, 내가 만든 서비스, 내가 만든 재화는 이거야 라는 걸 그 한 줄에서만 임팩트 있게만 포인트를 잡으셔도 충분히 그 다음 스텝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그 첫 문장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그래서 원래 꼭대기층에서 밑에 층까지 내려가면서 내 아이템을 설명하고 투자를 받는 툴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델 창업할 때에는 말 그대로 지원하신 아이디어나 제출하신 것만 가지고 평가를 받으셨잖아요. 근데 정부 지원 사업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료평가라는 걸 패스를 하셔서도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될 고개가 또 있습니다. 발표평가. 재밌겠다. 발표평가 들어가자마자 날 잡아먹을 것 같은 5명에서 6명이 앉아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봐요. 당연히 도끼 눈을 쳐다보진 않죠. 당연히 이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라는 걸 가슴 떨리는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듣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으시잖아요. 누군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돼. 떨리고 서툴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임팩트 있게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들어가서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뭔 말을 하고 나왔는지 모르고 보통 10분, 15분 그러고 나오세요.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 말 그대로 표현을 하기 위한 임팩트 있는 정리를 여러분들이 직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정부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모델 창업할 때도 있었어요. AI 가지고 작성한 아이디어들 내신 분들 꽤나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걸 권장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기업들 중에 AI를 통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해주는 툴들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있거든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내 아이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럴싸하게 이미지도 나왔고 내용 정리 너무 잘해줬네? 오케이. 너무 잘 썼는데? 여러분은 한 명이지만 그 플랫폼을 예를 들어서 100명, 1000명이 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걔가 100명, 1000명을 다르게 만들어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미지도 똑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 가가지고 평가를 하려고 아이디어를 본다고 하는 사업계획서를 열면 동일한 이미지들이 나와요. 충격적이죠. 그러면 내가 쓴 게 아닌 거인 거죠. 오케이. 만에 하나 그렇게 해서라도 1차 붙었다고 치면 2차에 발표평가 가면 여러분들 무조건 깨져요. 왜냐하면 내가 쓴 게 아니라서 정의가 하나도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심사평가위원들이 송곳 같은 질문들을 당연히 하시죠. 왜냐하면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20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도전이나 아니면 도약 같은 경우에는 많으면 1억 이상에 대한 지원금을 줍니다. 지원금을 준다고요. 1억이 넘게. 근데 허투루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검증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거 쓴 거 아니네. 이거 그냥 와가지고 지금 읽고만 있네. 그래서 발표평가할 때에도 그런 분들은 조금 마이너스예요. 페이퍼 들고 와가지고 심사위원들이랑 아이 컨택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읽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이에요. 이거가 아니구나. 그렇지. 원래 생각했었던 재밌어. 걸 말을 부족하게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자신 있게 나와서 페이지 그 다음 심사위원들이랑 아이 컨택하면서 발표를 하시는 그 자신감만으로도 이미 벌써 50%는 먹고 가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페이퍼를 꺼내서 읽어버리면 와, 또 한두 명 제껴야 되는 사람 왔구나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거 중요하다. AI를 활용을 하시는 거 말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걔가 최종 역할을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중간, 커스텀, 그 다음 최종 정의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MVP를 만든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 검증을 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비용을 꼭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정부 지원 사업들, 그 다음에 만약에 모창도 진행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요번에 제출하신 분들 중에 그런 거 진짜 넣으신 분들 되게 많으세요. 나 몇 명한테 물어봤는데 이 사람들이 물어봤더니 쓴대요. 80%가 쓴대요. 라고 해서 내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80%까지 쓴대요. 라고 해서 끝난 건 50%. 50%만 가사. 여기서 만약에 100까지 더 가려면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시장 얘기 드렸었던 거가 팁이에요. 80%가 쓴대요. 근데 돈이 되냐? 이 제품 15,000원에만 만들면 80%가 다 쓴대요. 얘는 고객들이 쓴다 안 쓴다에 대한 고객 검증도 했는데 실제로 제품이 얼마에 나와야 되는지 시장 검증까지 했네? 라고 파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제 마지막 장표에 이미 제 강의 자료 다운받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마지막 장표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에 우리 모두의 창업 2차 들어가잖아요. 7월 말 8월 그때 여러분들이 작성한 아이디어나 그 페이퍼가 4가지 조건에 얼마나 매칭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4가지 매칭을 해봤는데 그 4가지랑 한 2개 맞아. 이러면 조금 아쉽지만 2차에도 힘드실 수도 있어요. 3가지, 4가지 조건은 나 다 이 페이퍼에 넣었어. 라면 전 충분히 아마 2차에는 끝나고 나서 다시 만날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에다 지원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경쟁률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지원하시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말 그대로 거기에 지원하신 분들이 너무 다 퀄리티가 다 너무 높았어. 이러면 한정되어져 있는 TO라는 게 있으니까 누군가는 붙고 누군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도 지원하는 거에 관련돼서도 요번에 1차 지원하면 어디에 지원자가 많고 적었는지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그러면 전략적으로도 그 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왼쪽, 오른쪽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제일 좋은 전달 핏은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 고객들을 페르소나라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우리는 제품 누가 많이 써요? 남자 많이 써요. 남자 중에 누가 많이 써요? 20대에서 3, 40대가 많이 써요. 아 그래? 그러면 누가 많이 사요? 여자가 많이 산다고. 근데 줄창 저기에다가 20대에서 40대 남자가 많이 쓰는 커뮤니티에다가 홍보하겠습니다. 거기가 더 매출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나 아니면 남자친구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가족을 이루고 있는 맘 커뮤니티에다가 올인원 제품을 홍보하는 게 매출량이 더 많을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페르소나 설정을 명확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시장을 부셔야 되겠다. 내가 어느 고객한테 지갑을 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타겟군 설정까지 아예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나 되게 좀 애매한데 아까 좀 전에 오르는 제품 그게 아니었어? 라는 걸 볼 수 있는 이유는 볼 수 있는 조건은 하나가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도 하지만 경쟁사 분석이에요. 경쟁사 분석. 올인원 제품들 판매되어지고 있는 거에 가셔서 리뷰 봐보세요. 리뷰. 여자들이 더 많이 써요. 선물 줬더니 좋아해요. 줄창 딴 건 안 쓰더니 이건 잘 쓰네요. 다음에 또 구매할게요. 선물로 이번에도 구입했습니다. 너무 일방향이에요 지금. 많이 쓴다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하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고객이 누군지를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니면 확보하고 있는 고객들이 무슨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안에서 보실 수 있어요. 우리 일반 고객들이 좋은 글만 안 써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객의 목소리를 들었느냐?
대한 부분인데 고객의 목소리를 우리가 거기에 CS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뭘로? 판매되어지고 있는 커머스에 들어가셔서 리뷰랑 그 다음에 Q&A 봐보세요. 아, 거기에 세 군데 정도만 경쟁사를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경쟁사, 저희가 보통 경쟁사를 분석을 하면 어디까지 분석하는지 가르쳐 드려볼까요? 네. 우선은 고객들이 무슨 키워드로 그 브랜드를 검색하는지를 구글부터 일반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는 뭐 네이버, 그 다음까지 해서 포털들을 다 뒤집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들이 실제 그 키워드에 어떻게 노출되어지고 있는지 컨텐츠에 대한 내용도 봅니다. 그리고 그 컨텐츠들이 주기적으로 한 주, 한 달에 어떤 텀으로 업데이트가 되는지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커머스다라고 하면 신규 제품이 한 주에 정해진 날 무슨 요일 몇 시에 업데이트 되는지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고객이 Q&A가 한 달 몇 스토커, 개나 스토커. 평균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고 스토커, 말 스토커. 그대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라는 앱 있거든요. 그 확장 프로그램. 크롬에 가면 확장 프로그램 설치하실 수 있는데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걸 깔면 스마트 스토어에서 실제로 상품이 판매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나와요. 그래서 커머스 하시는 대표님들 아니면 친척 중이나 아니면 친구들 아이템 중에 스카우트.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 파는 애 있어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얘 도대체 한 달 매출 얼마나 되지? 와. 아이템 스카우트 까시고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판매량이 거의 나와요. API가 오픈이 되어져 있어서 나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 매장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거점 주문했을 때 그 사용된 되기 API 때문에 카운트를 만약에 세는 거죠? 한다라고 그러면 보통 뭐가 많이 해요?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약에 프랜차이즈도 기본적으로 매장을 오픈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 해요? 상권 분석이라는 거 하죠. 오픈업이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잘생긴 그 젊은 친구 재밌어. 오픈업이다라는 플랫폼을 찾아보시면 요즘에 우리 매장에 가서 현금 결제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신용카드 포스 API가 오픈되어져 있어서 오픈업이다라는 플랫폼을 들어가시면 내 집 옆에 있는 GS25가 한 달 매출 얼마인지 가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 앞에 내가 자주 가는 미용실 있는데 여기 미용실 한 달 매출 얼마나 되지? 궁금하시면 거기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제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경쟁사를 완전 박살을 내는 거죠. 박살 낸다라는 게 가서 건물을 부셔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 얘네가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아예 완전 분석해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메인 포인트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에 있어서 확정적인 부분은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창업하시고 나면 제일 마지막에 내가 다 이제 서비스나 제품이나 플랫폼을 다 만들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해야 돼요? 고객을 만나려면 마케팅 해야 되잖아요. 마케팅하는 방법도 경쟁사 분석이 동일해요. 경쟁사들은 고객들한테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이렇게 했더니 안 되네, 이걸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전환율이 잘 나오는 채널을 다 검증을 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가 안 하는 데에다가 광고해야겠어. 제일 미련한 짓이죠. 이미 벌써 검증이 유통 채널이니까. 경쟁사가 어떤 방식, 어떤 톤앤 매너,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우리 광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채널부터 해야 돼?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하시라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고객들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지도 명확하게 파악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메인 타겟 고객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고객의 페르소나를 설정을 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토스 문제점 파악을 한 걸 가지고 성공한 기업 사례 말씀드렸죠. 타겟 고객 중간중간 지금 이어서 설명드리고 있는 거이기도 한데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자 하는 앱이든 플랫폼이든 아니면 재화나 서비스든 진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만들려고 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모델 창업에 도전하신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창업자가 되기 위해서 내신 아이디어이긴 하지만 반대로 돌려서 우리도 다양한 서비스에 있어서는 고객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언제 지갑을 열었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창업을 하시는 상황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돈을 언제 썼지? 내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갑을 열었지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세요. 그냥 당연히 내 거 좋으니까 오. 만들기만 하면 이거야 무조건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들을 진짜 하세요. 잘한다. 진짜 이게 왜 멋있네. 그러냐면 내공 대단한 분. 고슴도 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우리 요번에 아마 모델 창업 아이디어 맞아. 내신 진짜, 분들 진짜 중에서 인정. 그런 분 많으실 거예요. 나 맞아. 이거 진짜 내가 몇 달 동안 심사숙고하고 갈고 닦고 해서 냈는데 나 아쉬운데 떨어진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떨어진 거에 있어서 떨어진 거 자체가 뭔가 좀 속상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떨어진 게 속상하고 아쉬운 이유는 당연히 내가 낸 이 아이디어에 애착이다라는 게 생겨서입니다. 와, 그렇지. 그래서 애착이다라는 게 생기게 되면 확증편이야. 예비 창업이라든지 확증편이야. 다른 정보 지원 사업 할 때에도 동일해요.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되면 멘토들이 가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온 거지. 네가 얼마만큼 알아. 나 이거 지금 1년째 고민했어. 알아? 갈라파고스. 근데 갈라파고스. 저도 정보지원사업 심사평가를 하지만 지금 5년, 6년째 아직도 행사가 되면 그때 5년, 6년 전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예비창업 패키지도 됐고 팁스도 됐고 기립도 더 받고 2, 30억 지원을 받은 그 대표님들도 아직도 오세요. 와. 네. 이유가 뭐냐면 멘토들한테 뭐 한 소리라도 좀 들어보려고. 아. 뭐 나 지금 이렇게까지 됐는데 뭐 조금 더 체크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은 분들이 3년, 5년 아직도 그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렇지. 근데 그 모습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렇지. 아직도 무슨 행사 있으면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토요일 원래 쉬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허. 근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으면 월화수목 금금금 흔히들 뭐 젊은 아이들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창업 왜 해요? 자유로운 시간을 좀 얻으려고 합니다. 네. 저 지금 18년째 비즈니스 한다라고 그랬잖아요. 토요일날 여기 나와 있잖아요. 네. 동일해요. 내일도 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강의 끝나고 나서도 오늘도 일합니다. 근데 이건 당연히 뭐 졸라 시간과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비즈니스라는 게 그렇잖아요. 엔드가 없습니다. END가 없어요. 우리는 항상 AND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주변 사람들이 언제 지갑을 여는지 내가 창업자 마인드가 아니고 소비자 마인드로 항상 생각해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진짜 내 맞아요. 제품에 진짜. 대한 애착이 안 생겨요. 진짜. 근데 애착은 생겨야죠. 당연히 이건 내 건데. 그리고 내 걸 어떻게 하면 진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를 어떻게 하면 두 발로 전력 질주 42.1km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지갑을 여는지 누가 돈을 쓰는지 파악하셔야 될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고객 타겟을 정할 때에는 예전에는 조금 단순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직도 뭐 많은 곳에서는 수합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시장에 있어서 기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닥다리 옛날에 나도 중요할 그런 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거에 있어서 앞 단계에 여러분들 혹시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창업 관련돼서 진행하면 나인블럭이라고 그래가지고 4가지 칸을 채우는 이런 것들 비즈니스 모델 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먼저 채우는 칸이 고객이고 타겟이 누구야를 제일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아이디어를 발굴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뭐부터 시작을 해요? 아이디어 발굴을 하려면 누가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그걸 돈까지 지불하면서 불편해 하는데 그걸 명확하게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Why? 근데 실패해야 돼요. 왜냐하면
검증을 하면서 걸러내는 거죠. 아까 올인원 줄창 남자가 산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남자가 우리 타겟 고객이 아니네. 여자였어. 그걸 페르소나를 설정하고 나면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토스가 아까 실제로 타겟 고객들한테 광고를 해봤더니 클릭들 하네? 야 뭐야 다운 받네? 이씨 뭐야 야 입금 들어왔어. 이런 검증들을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단계에서는 우리 막 빼도 되잖아요. 막 집어 넣어도 되잖아요. 그 단계에서는 해도 된다는 거죠. 아직 최종 고객들을 만나기 위한 완성품을 만드는 단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군을 만들어 보고 아까 앞에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MVP를 가지고 고객 검증을 할 때에도 한번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 제가 제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딱 하나 있어요. 학부에서도 그렇기도 하고 정부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많은 도전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누군가는 그러거든요. 야 주변에 혈연지원 학연하면 못해도 100명 이상 있잖아. 혈연지원 학연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라도 어머니 저 이번에 이런 아이템 가지고 사업하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님이 어떻게 할까요? 야 그래 네가 큰 뜻을 품었구나. 한번 이번에 도전해봐라. 지금 실패하는 거는 괜찮다. 해봐라. 이러시지. 부모님이 등짝을 때리시면서 야 정신 차려라. 과연 앞에 선자가 더 많으실까요? 후자가 더 많으실까요? 선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커머스를 만들던 뭔가를 플랫폼을 만들던 제가 제일 먼저 하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엄청 많이 모여져 있는 100명, 200명, 300명 단체방에다가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와서 구경해 주세요. 300명 중에 몇 명이 살까요? 장담컨대 30명도 안 삽니다. 현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검증받으려고 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어때요? 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좋은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렇지. 야, 오, 괜찮은데? 한번 만들어봐. 만들어보면은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만들면 나 이거 써볼게. 만들면 써볼게 라고 한 사람 중에 써본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와. 그냥 그 현실에 있는 핵심이야. 자리에서 그냥 패스하려고 하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누군가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던 거에 여러분들이 과연 그분들의 심리야. 결제를 해보셨냐고. 나도 당할 수 있어. 나도 진짜. 안 하는데 상대방도 안 한다고. 그렇지. 그래서 고객 검증 타켓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에 구분을 하실 거면 아까 토스처럼 하셔야 돼요. 혈연지원 학연이랑 전혀 상관없는 뭔가 필드에서 검증. 나 그거마저도 힘들 것 같아. 이러면 요즘에 프랜차이즈 커피 프랜차이즈 중에 기프트콘들 있잖아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가서 아이디어 뭐 검증하려고 그러는데 끝나고 나면 제가 10,000원짜리 기프트콘 드릴게요. 설문 요거 6개밖에 없는데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카페에서 예를 들어 받았어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그럼 2개 하면 2만원 주나요? 그러면 뭐 여쭤볼게요. 길 가다가 10,000원짜리랑 50,000원짜리랑 2개가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주스실 것 같아요? 2개 다 주셔야죠. 그렇지. 왜 선택을 하고 있어요? 지금 10,000원, 50,000원 중요한 게 아니죠. 내 눈앞에 6만원 있는데 2개 다 주셔야죠. 심리적인 그 함정. 동일한 거죠. 여러분들이 검증할 때에도 명확하게 진짜 니즈 포인트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타켓은 나한테 지갑을 무조건 올 것 같아. 그러면 혈연지원 학연에 내 인생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그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에서 잘 되면 야 밥이라도 한 끼 사라고 얻어먹을 사람인 거지 내 사업이 잘 되는 거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도 모델 창업뿐만이 아니고 정보 지원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나왔었을 때 오늘 아까 오프라인 멘토링하고 계신 대표님들도 심사평가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서는 뭐 한 자리씩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투자하시는 VC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에서 동일하게 심사평가하시는 명함 무조건 받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르고 나중에 심사 어딘가에 평가하러 갔는데 그분이 그 앞에 앉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시면서 저예요 이럴 수 없겠죠. 당연히. 그러면 평가를 받을 수 없으니까. 근데 뭔가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재밌다. 어려운 부분 처했었을 때 아니면 나 이번에 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검증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만나볼 수 있는 자리들이 이런 자리들인 거죠. 그래서 인프라들을 만드는 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들도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타겟 검증하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썸썸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리고 시장 규모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부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모두의 창업 요번에 진행할 때에도 많은 분들 펜테크 관련돼서 지원하신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펜테크 관련돼서 요번에 지원하신 분? 다행이에요. 저희 앞으로 지금부터 펜테크 깔 거거든요. 펜테크 관련돼서 지원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실 때 펜테크 시장이 성장해요, 안 해요?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조 단위로 시장이 성장했습니다. 그만큼 말 그대로 애완동물을 넘어서 지금은 이제 패밀리에 대한 개념이 되게 커졌고 그 다음에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동물들이 죽는다라고 그러면 그냥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장례 서비스까지 하고 상조 심지어는 동물 상조가 나와? 강남에 가면 모두 있어요. 강아지 임플란트 병원도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약이 꽉 차서 졸라 웃긴다. 당장 급해도 네, 밥 못 먹어요. 임플란트 해주세요. 당장 못 박아요. 대박이다. 길어서. 졸라 웃기네. 티켓팅 해야 돼요 지금. 근데 그 정도로 펜테크 시장은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행을 하시려고 그럼 제가 지금 펜테크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출하고 그런 시장이 펜테크랑 비교해서 그 시장은 지금 2조, 3조 시장입니다. 내가 지금 2, 3조를 먹을 수 있는 그 플랫폼, 그 서비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펜테크 2조, 3조 그걸 지금 먹는 시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엄청나게 큰 시장 중에 내가 해당되는 시장을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 근데 그 파이로 시장 규모를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 다음 여러분들도 파악하실 때에도 아셔야 되는 건 내가 시장 파악 자체를 잘못하고 있었구나. 예. 심사위원들도 동일하게 생각한다고요. 시장 규모 자체도 파악도 안 해놓고서 무슨 사업을 해. 인 거죠. 그래서 시장 규모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시장 규모를 파악하시는 건 여러분들 뭐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경쟁사에 대해서 연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기도 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하시거나 할 때에도 경쟁사 비교는 무조건 하거든요. 왜냐면 경쟁사랑 비교해서 나는 차별점을 이런 걸 가지고 있어. 이런 게 난 더 우위야. 이런 게 더 효율적이야. 라고 쓸 때 경쟁사 여러분들 쓸 때 대기업이나 어느 누구도 얘기하면 아는 기업을 쓰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나랑 고만고만하게 한번 잡아먹어볼 수 있는 기업을 쓰는 게 맞을까요? 앞에 뒤에? 뒤에. 뒤에. 앞에가 맞아요. 왜냐하면 심사위원들은 뒤에를 써버리면 그 기업이 얼마만큼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어떤 시장인지를 몰라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아예 경쟁을 할 수 있는 보는 사람이 와에 여기는 너무 언어던데? 라고 하더라도 그 기업이 하는 이 서비스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을 경쟁사로 쓰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야 심사평가위원들도 각 카테고리별로 전문가들이 오시기도 하지만 그 카테고리 내에 시장 규모를 100% 아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서류평가라거나 발표평가를 할 때에도 일일이 다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도 시장 규모를 파악을 할 때에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을 쓰시는 것도 중요도 하기도 하고 내가 실제로 확보할 수 있는 매출 베이스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
고객 검증 보통 이렇게 합니다. 1번에 고객 인터뷰에 있는 1번에서 5가지가 제가 10,000원짜리 기프트콘 드릴게요. 5가지 설문 진행할 건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실래요? 저 5가지 질문이면 끝이에요. 근데 혈연, 지원, 학연 남자분들 계시니까 흡연 이렇게 4개의 저걸 물어보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나랑 혈연, 지원, 학연 관련돼서 한 번도 일면인식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확실한 리얼 데이터를 좀 뽑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리얼 같고 데이터. 꼭 뭐 만드는데 돈이 또 드나? 안 들어요. 이 문제 경험적이나요? 네이버도 1번, 있고 2번. 구글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해결하고 카카오 있나요? 같은 경우에서도 3번. 설문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에 것이잖아요. 불편한 점이 그래서 있나요? 만들었어도 충분히 할 수 4번. 있으니까 해결책 얼마까지 지불할 50명 의향이 중에 있으신가요? 60% 이상 5번. 있다면 지금 바로 한번 써보실 의사가 시작해 있으신가요? 볼만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책임 멘토들이 붙어서 나머지 40%를 만들어 드립니다. 같이. 그래서 60%만 이다라도 써보겠다. 50% 정도 쓴다고 했었어요. 이러면 조금 긴가민가해요. 근데 50%도 안 돼요. 그러면 솔직히 그냥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0% 미니멈으로 한번 검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켓컬리랑 제가 당근을 사례로 좀 말씀드릴 거긴 한데, 마켓컬리 아시죠? 마켓컬리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곳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1군에서 보통 많이 검증합니다. 대한민국 1군 어디예요? 서울 중에서도 강남, 소파, 서초 이렇게 세 곳에서 테스트를 많이들 해요. 테스트베드를. 거기가 웬만하게 뭐 돈도 있기도 하기도 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하게 묶여져 있어서 보통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1군에서 먼저 테스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실제로 창업자가 가가지고 인터뷰했습니다. 뭐가 제일 불편해?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 있기도 하지만 식자재라든지 다양한 것들에 있어서 뭐가 제일 불편해? 아침에 먹고 좀 나가고 싶은데, 아니면 아침에 애들 밥 해줘야 되는데 반찬이 신선한 게 아침에 좀 와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실제 강남 1군에서 새벽 배송을 했더니 공의 몇 명 인터뷰 결과 먹히네. 공통 페인 포인트 확인. 그러면 그 다음 스텝으로 할 건 확장인 거죠. 오케이, 1군에서 먹히네. 그 1군에서 먹혔으면 전국권으로 확장해도 돼. 시스템 구축을 되어지고 나서 확장이었었기도 했지만 지금 마켓컬리 작년에 넘어가면서 이제 흑자 전환했거든요. 저 몇 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 적자를 심하게 봤지만 흑자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를 볼 때에는 콜드체인이랑 물류망을 투자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를 봤지만 지금은 흑자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실제로 고객들한테 인터뷰를 했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당근 2015년에 창업되어서 나온 당근. 원래 2010년에 다른 플랫폼으로 사실은 검증을 했었어요. 당근마켓 원래 뭘로 시작했는지 혹시 아세요? 카카오톡 사내벤처로 시작했었던 플랫폼입니다. 여기 판교에 카카오톡 있잖아요. 그래서 당근마켓에 원래 2010년에 시작했었을 때 이름은 판교장터였었어요. 판교장터. 대한민국의 넘버원 중고거래 플랫폼 뭐죠? 중고나라. 그래서 중고거래 하면 중고나라가 있었죠. 근데 중고나라에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계속 개선하려고 이제 대기업에서 넘어가져 있기도 하지만, 중고나라가 개선하려고 하고 싶지만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대면 거래이다 보니 노트북을 사면 키보드를 보내주고 호임 핸드폰을 사면 벽돌을 보내주고 심지어는 돈을 입금을 하면 물건을 안 보내줘요. 그렇게 이제 뭐 불법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을 하겠지만, 그래서 만들어졌던 게 꼭 판매는 아니었었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원하는 이제 포인트는 대면 거래다. 그래서 사내 벤처로 해가지고 안에서만 거래하는 걸 한번 해봤더니 카카오톡 직원이 1, 200명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엄청나게 이제 많은 1000명 이상의 인원들이 있으니까 거래량이 되게 많았고 거의 대부분이 판교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사업화해도 되겠는데 판교 권역으로만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거래량이 어마어마했죠. 실질적으로 대면 거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로 많이들 하네. 그래서 열렸던 게 당근마켓이었었어요. 당근마켓이 여러분들 들어갔었을 때 혹시 지금 들어가서 나 뭐 필요해 라고 검색하면 제주도에 있는 물건이 보여요? 아니요. 안 그래요. 내가 GPS로 인증한 거리 권역 내에 도보로 30분 이내에 이동 가능한 3km 내의 제품만 보입니다. 당근이 그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갔었을 때에는 그냥 보다가 근데 도보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그 섹터 내의 제품들만 보이게 해놨어요. 이게 당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당근이 비싸요. 만약에 제일 처음에 오픈했었을 때 전국권으로 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중고나라랑 똑같았겠죠. 무슨 거기랑 다른 이유가 없었죠. 그냥 앱으로 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 다음 회원 가입이 됐으니까 뭔가 보호는 해주겠지라는 파악은 됐겠지만 실질적으로 만약에 전국권으로 제일 처음부터 서비스를 열었었으면 저는 당근은 성공하기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점 기반으로 확실히 고객 니즈 포인트를 검증하고 타겟 고객을 확인을 했으니까 지역 내 직거래 전국권으로 열었었을 때에도 서비스화가 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컬리뿐만이 아니고 당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난 1차만 패스해 라고 생각하신다라고 그러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할 필요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은 진짜 나라를 세우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의 책임감을 지어라 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창업을 하고 내가 한번 인생에 뭔가 한번 카드를 던져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도 파악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타겟 고객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짜 좋다. 경쟁사 분석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계속 조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필수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서비스만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아까랑 비슷해요. 그런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인 거죠. 이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 다 망해서 그래. 연기 너무 잘하죠.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가능한 한 경쟁사를 분석하고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이거 인터미션이 없는 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담배 여러분들이 땡기거든. 볼 담배하고 때 물. 저도 학부에서 강의할 때 16주 동안 뭘 하냐면 강의하기 전에 30분 동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교수님이 주시는 그날 건가? 수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관련되어져 있는 매치된 기업을 아예 기업 부시기를 하거든요. 기업 그래서 이 부시기요. 기업이 타겟 고객이 어느 고객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을 했고 어떤 스토리로 지금 기업이 성장 곡선을 만들었어에 재밌겠다. 대한 부분을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는 시장에 대해서는 진짜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 뭐 그 운동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운동하려면 머릿속에 무슨 브랜드 떠오르세요 이러면 떠오르는 브랜드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브랜드들이랑 내가 경쟁을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 기업을 부셔야 되겠지만 우리가 제일 처음 초기에 만약에 시장을 진입한다라고 그러면 뭐부터 해요? 보통 한 가지만 하잖아요.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처음에 만약에 뭐 헬스케어라든지 헬스 메디컬이 됐던 아니면 스포츠 브랜드를 만든다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런칭할 때 신발, 양말, 티, 바지, 언더웨어, 런닝 다 만들고 시작할 거예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뭐 이건 다이아몬드 수저 정도 돼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면 특정 제품 하나만으로도 내 고객군을 만들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그 제품이 뭔지를 파악을 할 거면 경쟁사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려고 그런 브랜드가 과연 어떤 차별점이 있어서 고객이 지갑을 열지에 대한 부분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하는 툴
부분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경쟁사 분석하는 거 이거 말고 더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브랜드 컨설팅을 하지만 거의 대부분 기본 요 범위 내에서 다 파악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오늘 좀 촬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브랜드를 오픈시켜드리기가 좀 힘들지만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 거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고객 분석을 하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도 있기도 하지만,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고객한테 제공을 하려고 그러는 비즈니스 모델이 됐던 아니면 서비스나 재화가 됐던, 말 그대로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내 상품이 고객들한테 보이게 되고, 그 보인 것들을 고객들은 구매를 할지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제라는 걸 하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고객들이 무슨 키워드를 검색을 하는지, 남자, 여자가 검색을 많이 하는지, 20대에서 60대 중에 어떤 연령대가 검색을 많이 하는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에 어떤 요일에 검색을 많이 하는지, 1월부터 12월 중에 어떤 달에 검색을 많이 하는지 안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합니다. 그냥 대충 언제 많이 하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건 마케팅 할 때에도 중요한 게, 우리 마케팅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비 오는 날 뭐 팔아야 돼요? 우산이요. 우산 팔아야 되잖아요. 햇빛 비치는 날 뭐 팔아야 돼요? 양산이요. 양산이랑 부채랑 선풍기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고객들이 언제 검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색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1월부터 12월 중에 언제 고객이 검색하는 집중되는 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달을 피해서 광고를 해야 될까요? 아니요. 그 달에 무조건 들어가야죠. 어떤 틈이 됐더라도 그때 매출이 나오니까 그때 들어가야죠.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플랫폼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네이버 키워드 플래너에서도 보실 수도 있기도 한데, 이거는 두개 일반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으셨다가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마케터, 그 다음에 커머스를 운영하는 담당자라고 그러면 그냥 컴퓨터에 제출해 놓고 무조건 기본적으로 보는 플랫폼이에요. 그냥 두 개의 기업이고요. 그 마피아넷이라는 플랫폼이 하나가 있고요. 마피아넷. 또 하나는 블랙키위라는 플랫폼이 블랙키위. 이렇게 두 가지 플랫폼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이 다 나와요. 남자, 여자, 누구, 연령대 누구, 월요일부터 언제, 1시부터 24시간 중에 몇 시에 검색하는지, 무슨 키워드 다음에 무슨 키워드를 이어서 검색하는지까지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을 검색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경쟁사라고 생각하는 곳이 커뮤니티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었네? 라는 거를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해야 되는지를 거기에서 파악하실 수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구글 광고 라이브러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구글 광고 라이브러리. SNS 만약에 광고를 하신다라고 그러면 구글 광고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아까 만약에 확인하셨던 그 키워드들을 구글 광고 라이브러리에 검색을 하시면 지금 페이스북이랑 인스타랑 릴스랑 그 광고 채널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광고하는 모든 레퍼런스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몇 개가 나가고 있는지도 볼 수도 있고, 어떤 컨텐츠가 어떤 톤 앤 매너로 어떤 쿠킹 키워드를 가지고 홍보하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경쟁사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카테고리를 같이 비교해 보시면 도움이 되는 거이고, 존나 뽀개서 보네요. 경쟁사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뭘 오늘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여기 너무 잘했다.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건 경쟁사 분석을 디테일하게 많이 하면 하실수록 좋은 건 뭐냐면,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답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경쟁사 다 해봤더니 실제로 고객들이 이런 얘기들을 주창하네. 커뮤니티에도 들어가서 봤더니 이런 얘기들을 주창하고 있었네. 내가 이거 해결했는데 확실히
나 승산 있는 것 같아,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되는 거인 거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창업 도전하시면서도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B2C가 맞는 걸까, B2B가 맞는 걸까, 아니면 정부랑 거래를 해야 되는 B2G로 내가 시장을 들어가야 되는 걸까? 시장에 따라 특수 장점, 단점들이 있어요. 일장일단들이 있고 고객들한테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 줘야 될지도 다 달라요. B2C, B2B, B2G에 따라서. 그러니까 실제로 경쟁사를 분석을 함에 있어서도 내가 어느 시장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해 전략을 짜는 데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경제사 분석은 아이디어를 분석하면서 이미 벌써 같이 병행해서 시작되는 구조들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이디어 내실 때에도 아마 이미 어느 부분들은 고민 당연히 다 하셨었어요.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나 이거 사업화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난 경쟁사 분석이 진짜 약했어. 그리고 그렇게 인정한다. 시작을 할 때 그리고 고객 인터뷰도 이런 데가 약했고. 나랑 경쟁사야에 대한 부분도 한 번은 스쳐 지나가셨을 수도 있지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 규모가 얼마만큼 돼까지만 만약에 그렇지. 생각하셨어도 그래도 다행. 그리고 요거에서 한 발 만약에 더 나아가서 얼마 정도까지 하면 진짜 승산 있는 것 같아 까지 생각했었으면 진짜 완전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가격도 요번에 실제로 어떻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조금 한 번 더 디테일화를 이번에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2차 진행할 때에는 인원수도 더 느는 것도 아시죠? 지원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50곳 정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것만큼 합격자 수도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1차 때 여러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오프라인 멘토링이랑 교육을 들으시면서 플러스도 모두의 있어. 창업을 도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도 하지만 추가적인 정부 지원 사업 관련된 것 부분들도 지원을 하실 때 나 이런 포인트를 조금 놓치고 있었네 라는 것들을 스터디하시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강화하기 위해서도 토요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이렇게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요 2시간에 있어서 체크하셔야 되는 포인트들 중에 세 번째가 경쟁사 분석하는 겁니다. 차별화하는 것. 일반 고객들에게 있어서 보통 제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만약에 예비 창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만약에 제공을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가격적인 부분, 기능적인 부분, 그 다음에 타켓 관련된 것, 채널에 관련된 것들의 차별점을 아마 두어서 차별화 전략을 구성해 보시는 거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올인원 제품 하나가 여러 가지 다 사는 것보다 당연히 저렴하죠. 여러 가지 사봤자 도움 안 되고 방침만 되어져서 먼지만 쌓이는 것보다 쓸 수 있는 효율적인 걸 하나를 컨택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아이디어가, 저는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만드는 아이디어, 제품, 재화, 서비스가 꼭 내가 엔드 유저를 만나야 돼? 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엔드 유저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가 최종 고객을 발굴하고 내가 최종 고객한테 제공하는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 거죠. 사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가 제일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혹시 요즘에 일반적으로 커머스나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오른쪽에 동실동실 떠다니면서 너 상담하고 싶어? 그럼 나 버튼 눌러라. 상담창 뜨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그 기업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따로 그런 기능만 만들어진 채널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일부 비용만 내면 내 홈페이지에 그 기능을 달아줘요. 얘네들은 고객이 B2B인 거죠. 근데 얘네들은 엔드 유저 고객이랑 CS를 하는데 활용은 하지만 CS를 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동일하게 내가 만드는 제품을 최종 엔드 유저를 만나는 것도 나이스하게 방법일 수도 있죠. 근데 주식이랑도 좀 비슷하게 지금 말이 달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에 그냥 같이 타서 같이 가야 되는 것처럼 이미 그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내 타겟 고객들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이 이 기능들이 추가가 된다라고 그러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로면 제가 지지난주에 강의할 때 한 분이 메디컬 서비스 관련된 설문 관련된 플랫폼을 만드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플랫폼을 만드는 메디컬 상담하는 거에 대한 퀄리티를 올리는 거인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환자가 엔드 유저일까요? 아니면 병원이 엔드 유저일까요? 병원이 그 정보를 토대로 병원이 엔드 유저인 거죠.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이랑 상담하는 거에 대한 데이터를 뭔가 더 고도화하고 시스템화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라고 그러면 사지.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통화를 하나 더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지. 어디 가서는 만나면 그냥 상담만 하고 아유 이러네요 뭐 이렇게 처방해 드릴게요가 하나가 있고 어딘가에는 설문이나 뭔가 데이터를 하고 났더니만 화면에다가 그래프로 띄우면서 지금 환자분 상태는 이러네요. 이런 부분이 좀 채워질 것 같아서 연기를 너무 잘하죠. 부분에 있어서 고도화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지루하지 않아요. 재밌어요. 지금 한 시간 넘게 쭉 하고 있는데 재밌어. B2C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B2B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기능적인 차별화나 가격적인 차별화가 됐더라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지갑을 열 수 있는 그 다음에 내 서비스를 통해서 뭔가 더 날개가 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러면 그 시장이 내 타겟 고객인 거죠. 그래서 그 경쟁사 분석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또 하나의 히든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1위 기업이 당연히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서비스 카테고리라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2, 3위 기업 말고요. 예를 들어서 4, 5, 6, 7, 8, 9, 10 기업은 뭐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1위는 못 잡을지언정 2, 3위는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걔네들한테 날개가 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 미들웨어 고객을 개념인가?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거기에다가 나는 이 서비스만 넣어줄게. 그리고 사용료만 나한테 내. 그러면 사스. 좋은 방법이 좋은 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B2B 4, 5, 사스. 6, 7, 8, 9, 10 중에 5위 기업이 이 서비스를 썼어요. 4위 기업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나도 써야죠. 왜냐하면 5위가 나 잡을 것 같거든. 그러면 써야죠.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런 홈페이지 내에 CS 하는 거가 너무 힘들고 사람이랑 1대1 대화를 해야 되니까 CS 담당자가 매번 그만둬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습을 시켜놔서 질의를 하면 기본적으로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채널톡이에요. 너무 좋죠.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한 명 쓰는 것보다 낫고 악성 고객들도 뭔가 조금은 골라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거 하다가 지치게 만드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빡치게 실시간으로 만들지. 답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나 물어봤는데 답변을 빨리 안 해줘. 지금 돌아버리겠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뭔가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게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나이스한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도 아까 B2B, B2C, B2G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저희가 말씀드리고 좀 싶은 건 포인트는 내가 꼭 최종 완벽한 물건을 만들어서 고객한테 제공을 하려는 걸 최종 목적으로 잡지 않으셔도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미들웨어 개념인가요? 아니면 서드 파티 개념인가요? 지금 이게? 둘 다 포함일 것 같아요. 둘 다 포함일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당연히 엔드,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중간 브릿지가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는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포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그래서 재밌어, 포지셔닝을 재밌어. 잡는 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었던 앞에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 아이디어를 내가 한 줄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데에 있어서 좀 부족함이 있다. 이러면 이런 것들은 좀 AI 플랫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겠다. 이용은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히면 안 이거 된다. 되게 저게.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지 마셔라. 오케이. 기본 베이스는 당연히 뭔가 AI 툴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내가 프롬프트는 어차피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기본 베이스나 자료는 될 수 있을지언정 걔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말고도 대한민국 이미 수천만이 이 동일한 서비스를 쓰기 때문에 동일한 채찌피가 됐던 클로드가 됐던 모든 서비스들에서 다양한 답변을 해주긴 하겠지만 결이 비슷한 게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심사평가위원들은 한 명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심사평가위원이 운 나쁘게 유사한 아이디어를 만날 수도 있다.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뭔가 한 줄로 내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셔도 AI 플랫폼을 충분히 이용하셔도 돼요. 또 좋은 툴이 있는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근데 그 툴을 사용을 할 때 최종 엔드 목적을 위해서 쓰지는 마셔라에 대한 부분 체크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볼 때에도 뒷페이지 넘겨서 당연히 보시기는 하겠지만 제일 처음에 내 아이디어를 임팩트 있게 한 문장 내에서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영상 콘텐츠는 뭐 이런 방법으로 만듭니다 이건데 초반에 지금 저희가 영상까지 만들 이유는 없기 때문에 요거는 자료 다운 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근마켓 그러니까 똑같이 이미 벌써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3kg 권역 내에 여러분들이 메인 타켓으로 아까 잡았던 당근에서 메인 타켓으로 잡았던 건 대면 거래. 사람이 편하게 전력 질주하지 않아도 도보로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거리 권역 내에서 서비스를 진행을 하는 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할 때 그 한 문장 내에 어떤 아이디어, 어떤 문제점, 내 타켓 고객이 명확히 누구인지 거기에다가 내 시장은 얼마입니다 까지는 어차피 거기에 쓰지는 않을 거이기 때문에 수변 마려운데 인포메이션이 없어. 타켓과 니즈 포인트가 무엇인지 차별점에 대해서 거기에 써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행 가능성 중심 관련돼서는 여러분들 오늘 강의 끝나고 나면 아마 나가시면서 아 잘 들었다 이러고 끝나실 수도 있어서 내용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2차 때 도전하신 아이디어 페이퍼 한번 작성해 보시고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4가지 범위 내에 이 4가지 한번 체크리스트에 여러분들께 매칭이 얼마만큼 됐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저도 18년째 지금 한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기업을 만났겠죠. 브랜드 컨설팅을 하는 업을 하고 있으니까 1년에 만나는 기업도 당연히 세 자릿수는 될 거고 1년에 보는 사업 계획서도 세 자릿수 이상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만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건 완벽한 제품을 시장에서 당연히 원하기는 하지만 그 시작 단계에서 진행을 할 때에는 꼭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100을 만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그러면 50% 정도만 가지고도 실제로 테스트도 해볼 수도 있고 시장 검증도 해볼 수도 있고 내 타겟 고객이 명확한지 아닌지도 여러분들 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다 만들 때까지 준비다가 아니고 지금 만약에 뭔가 떠오르신 게 있다라고 그러면 말 그대로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보통 6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팔아서 수익 만드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구독. 요즘 많이 제일 좋아하는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경우가 정기 구독이죠. 왜냐하면 기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라이센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거 너네들 써 그 다음에 일부 사용 비용에 대해서만 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광고 수익이나 수수료나 중개 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평가위원들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예 조금 내려놓고 하지 마셔야 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6가지 중에 혹시 뭐일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 광고 수익. 여러분들이 혹시 이번에 아이디어 관련해가지고 내서 수익은 우리 플랫폼에 들어오는 광고 수익으로 나는 수익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그 아이디어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광고 수익이다라고 한다라고 그러면 내 비즈니스 툴 자체에 한 달에 그래도 아니면 하루에 들어오는 고객이 몇 명 정도는 돼야지 광고 수익이 날까요? 1만 명?
1만 명은 어림도 없어요. 30에서 50만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우와. 이깁니다. 그렇잖아요. 광고 수익이다라는 게 말 그대로 누군가가 비용을 내고 거기에 노출을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몇 천밖에 안 되는 고객을 확보하고자 있는 플랫폼인데 거기에 누가 돈을 내고 30에서 50만 명.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쓴다거나 이번에 모두의 창업 진행을 하실 때에도 돈 어디서 버실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광고 그렇죠. 수익으로 나는 수수료하고 아예 중개로 시장 수수료하고 파악 중개. 자체가 안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시작하면서부터 나 한 달 내에 30만 모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광고 수수료 수익이 중개하고 나오긴 하죠. L1, 그건 L2 구독 무조건 수익도 나오죠. 괜찮을 거야.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델 창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 할 때에도 구독 수익, 신사동 수수료 중개. 관련들이 광고 수익이다라는 키워드가 들어가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시장 분석에 대해서 뭔가 조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인 거죠. 너 도대체 이거 만약에 열고 나서 1년 정도는 고생할 것 같은데 광고 수익 그러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할래? 네, 까먹으면서 버티겠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는 생존인데 사업자 등록증 내고 나서부터는 생존인데 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어지는 구조가 아니고 진짜 대단한 현실적으로 분이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판매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인 건지 작더라도 1년에 3천만 원 만들겠습니다. 3천만 원 만드는 거 12개월로 쪼개면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돼요. 근데 말 그대로 광고 수익으로 나 1억 벌겠습니다 보다 더 현실적인 건 1년에 판매랑 구독 수익으로 해서 4천만 원 만들겠습니다. 이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도 여러분들이 내가 수익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거야? 를 고민을 하신다라고 그러면 6가지를 보통 많이 써오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6가지를 말씀드리지만 현실적으로는 5가지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거의 끝난다라고 시설 생각하셔요. 이제도 그리고 광고 노말 수익을 모드하고 만약에 쓰실 프리미엄 거면 모드로 구독 수익 향후 얻어야겠다. 3개년, 5개년 계획 내에 어느 정도 풀을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광고 수익도 만들 겁니다. 이러면 좀 이해되죠? 그렇지. 왜냐하면 3년 동안 뭔가는 해서라도 고객들을 쌓아 놓을 거고 뭔가 수익 구조를 만들어 놓을 거니까 그리고 그때 돼서 충분히 뭔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광고 수익의 플랫폼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광고 수익을 처음부터 잡지는 마셔라. BEP라고 뭐 어려운 말로 하면 BEP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한국말로 편하게 하면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까 대기전력 콘센트. 대기전력 콘센트 하나 만들어지는데 가격 단가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판가가 65,000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내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그러면 지출돼야 되는 비용이라는 미니멈이 있잖아요. 나는 한 푼도 안 가져가도 돼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사업하는 순간 직원이 한 명도 없으면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은 안 나가지만 건강보험이랑 의료보험 나가거든요. 그 두 개는. 근데 직원이 한 명 생기는 순간부터는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까지도 포함이 돼서 나갑니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열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사고에 포함이 되는 게 지출이 나가요. 나는 월급을 안 가져간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지출이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을 운영을 하는 데에 있어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여러분들 계산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셔야 돼요. 모두의 창업 요번에 지원하실 때에도 동일해요. 아까랑 똑같은 꼴이 나는 거인 거죠. 아이디어 다 너무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오케이, 이거 사업화해도 될 것 같아. 근데 제일 마지막에 봤더니 이거 제품 하나 사려면 10만원, 20만원. 어이씨, 어떡하지? 고객 입장에서 10만원, 20만원만큼에 대한 값어치가 있다면 할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야, 굳이 10만원, 20만원을 내면서 얘 사느니 5만원, 10만원 아끼길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인 거죠. 그래서도 명확하게 손익 계산을 좀 해보셔야 손익 계산서를 볼 줄 알고 이런 것 부분을 넘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전기세, 그 다음에 뭐 임대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통신비,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도 써야 되는 재료비라든지 아니 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이기 때문에 모두의 창업이 된다라고 그래서 그 뒤에 거를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사업화를 할 수 있게 컨설팅을 하고 자금이 어느 정도 나가기는 하지만
이번에 진행 나가는 거에 있어서도 써야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200만 원 요번에 1차 붙었다라고 그래서 지원을 받으셨다라고 그 돈 가지고 저녁에 맛있는 거 사 먹고 나 요거 필요하니까 요거 사고 이런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쓸 수 있는 항목들이 비즈니스랑 뭔가 매칭이 무조건 되는 항목에서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진행하실 아니면 정부 지원 사업을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아무데나 막 쓰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 지원금 모델 창업 외에는 다른 것들은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 경우에도 내 인건비로도 못 써요. 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쓸 수 있는 거지 내 인건비로는 쓰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이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떻게 비용을 발생될 건지에 대해서도 쓰셔야 되고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준비된 이 사람이 얼마만큼까지 고민을 했는지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 1차 붙으면 그거 200만 원 이런 목적으로 쓸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검증 좀 한번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검증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 스텝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스텝 거 들어갈 때 2차 거 합격되면 또 그 추가금 가지고 나 MVP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또 해보고 싶습니다. 3차까지 간다라고 그러면 나 최종 4차까지 발표하는 것까지는 나 무조건 간다 라고 해서 이 단계별로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표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연하지만 그대로 안 돼도 상관없지만 나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 있어서 하고자 하는 프로세스가 명확하다라는 걸 우리가 텍스트로밖에 못 만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심사위원들을 만나가지고 나 이런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페이퍼 내에 그 부분도 같이 담아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팀원에 대한 정보인 건데 이거는 요번에 그 하실 때에도 많이 같이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패테크 관련돼서 뭔가 그 애견들이 습관성 탈구되는 것 때문에 만약에 보조구를 만들고 싶어. 근데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이 동양화학과를 그리던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설득력이 있어요?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아까 말 그대로 설득력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보죠. 이 사람이 어떤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전공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내가 꼭 그 전공이 아니어도 돼요.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나랑 같이 할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많고 이렇게 같이 할 사람들을 나 준비를 해놨어. 내가 직접 해도 되지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만큼 준비되는지에 대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페이퍼 내에. 그래서 팀 구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고민해놓고 업데이트 하신 분도 꽤나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3-4줄 쓰신 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였긴 하겠지만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업데이트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어서 여러분들 뭐 팀원을 꼭 채워라는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아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 이러면 향후로도 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함께할 의사가 충분히 있다에 대해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배달의 민족이 제일 아마도 좋은 사례인 것 같기도 한데 수익화 진행을 할 때 나는 어디에서 수익을 만들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그러면 옛날에 우리 보통 음식 주문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우리 오늘 짜장면 시켜 먹자. 밖에 나가가지고 중국집 전화번호 좀 가서 적어와라. 그렇게 했잖아요. 뭐 가면 전봇대든 아니면 벽에 이런 데 늘창 붙어져 있어서 치킨집 전화번호 애워가지고 오면 한두 자리 또 생각나지 않아서 또 나갔다가 또 오고 이렇게 해서 원래 주문했었고 그 단계 다음이 뭐였었냐면 집집마다 온갖 팜플렛 같은 게 있었어요. 전화번호 막 적혀져 있는 전단지 같은 게 잔뜩 쌓여져 있었었죠. 근데 그때 뭔가 김봉진 대표가 생각했었던 건 뭐였었냐면 귀찮게 다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전단지 다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그냥 우리 모바일 홈페이지 보듯이 그냥 핸드폰에 그 전단지를 그냥 때려 넣기만 했어요. 뭐 전화 걸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고 그냥 때려 넣었어요. 근데 그렇게 때려 넣었더니 보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생겼던 건 주문을 직접 하게 해줬었고
그 다음에 그 주문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또 발견된 문제점이 뭐였었냐면 아마 한 번쯤 경험하셨던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주문해가지고 예전에 오면 아이고 사장님 혹시 잔돈 없으세요? 저 잔돈 안 갖고 왔는데 라이더분들이 아유 잔돈 이따가 갖다 드릴게요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에서도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건 결제 시스템을 붙여버린 거죠. 라이더는 말 그대로 그냥 물건만 갖다 주면 되는 게 만들어버린 거죠. 결제에 대해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도 확정 볼 수 있었던 것들, 그 다음에 수익 구조를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잡아놓은 것들 대표적인 사례가 배달의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면서 어느 채널에서 내가 수익을 만들 건지 아이디어만 내려매 나도 마찬가지예요. 공급자 확보해야 돼. 창업 레이어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일을 하시는 거니까 말 그대로 추가적으로 챙겨야 될 게 있는 거인 거죠. 세 가지 한번 해보시면 7월 달에 아마도 2차 지원을 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앞에서부터 되게 길게 문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 했지만 아이디어를 한 1분 동안 문장으로 설명해볼게요. 정리하는 거 작은 고객 반응 테스트 부분에 계획. 있어서 말 그대로 설득이 가능한지 예로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너 아이들 뭐 하고 싶은데 그 다음에 한번 1분 동안 나 설득해봐. 나 설득하면 이거 되는 사업이다 라는 것처럼 그래서 아이디어 설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객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테스트해 보는 거 중요할 것 같고요. 지갑을 열어야 아까 고객이 누구야? 말씀드렸었던 여러분들 네 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 뭐야? 끝나고 나셔서 그리고 7월 내 달에 아이템이 접수하시기 왜 필요해? 전에 딴 거는 다 못했다 치더라도 경쟁 사업 오른쪽에 비교에서 보이는 확실한 차별성을 제고해.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네. 지갑 열어야 될 고객이 정말 누군지 한번 체크. 그리고 그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 그거 문제 해결해 줄 아이템이야. 그래서 내 아이템이 얼마짜리가 필요해. 그리고 그 범위 내에 경쟁사가 이만큼 시장 버젯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충분히 차별적인 걸 제공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가 명확하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2차 끝나고 나서 저를 절대 보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어잉? 이 네 가지가 그리고 이번에 1차 진행을 하실 때에도 이 네 가지가 명확했는지를 좀 비교해 보시면 내가 이 부분 좀 놓쳤네 이 부분 좀 미스했다 놓친 것 부분은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우리가 아직 지금 사업자 등록증을 낸 게 아니니까 와. 지금은 뭐가 됐던지 간에 실패하고 갈아엎으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떤 포인트인지를 아셔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네 가지 꼭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비즈니스업을 그래도 창업을 해보신 분도 아마 계실 거고 새로 도전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18년째 지금 비즈니스를 창업을 하고 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도전하시는 것만 요번에 이 자리에 있으신 것만으로도 저는 이미 벌써 50%는 달성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주사위를 던지려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니까. 근데 모두가 다 동일하게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그러면 누군가는 되고 안 되고의 차이는 얼마만큼 내가 어디에 던져야 되는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던져야 되는지 실제로 이 주사위를 지금은 하나만 던져야 되는지 두 개 다 던져야 될 타이밍인지를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지금 최대한 많이 깨주십시오. 그리고 최대한 많이 실패하시는 게 지금 그렇지. 필요해요. 사업자 없을 때. 나중에 여러분들 맞겠죠. 자금이랑 지원금 다 받고 나서 사업화하고 나서 깨지면 그때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들어간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상황에서 시작 단계, 아이디어 발굴 단계 너무 좋아. 시작에서 너무 좋아.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아마도 2차에는 다 모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사님, 이거 자료 어떻게 다운받나요? 그 창업보육협회 자료실 들어가시면 창업교육협회 자료실. 제가 지금 QR코드 열어드릴게요. Yes, thank you. 컷. 저 해서 다운 받았어요. 퀄리티 미쳤어요. 자. 18년 동안 브랜딩 컨설팅. 와 이거 악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발등에 부동 떨어진 것처럼 강의 있는 거 다 들으려고 다니는데 다른 강사님 거를 들으시면 돼요.
그거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그러니까 강의상. 주제는 동일하기는 한데 강사님들마다 메인 포인트로 아예 컨셉 잡은 게 조금씩은 달라서 그러니까 기본 주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이기는 해요. 내용, 그러니까 주제는 주제는 똑같지만 동일해요. 근데 강사님들이 메인 포인트로 전달하는 메시지가 조금 달라요. 그럼 이제 동이랑 선생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강의를 하시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저는 똑같은 강의, 그러니까 사람마다 똑같은 강의들을 하는데 강사가 5명이 나오죠. 아, 그래서 좀 내용이나 어떤 포인트는 그게 다른 다르죠. 거죠. 네. 아, 그런 거. 아, 그 저는 악수하려고 기다렸습니다. 너무 퀄리티가 대단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줌 말에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인기 정말 많으셔. 빨리 나가서 담배 좀 피고 와야겠어요. 화장실도 들러야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오케이, 빠르게 좀 움직일게요. 이거 여기까지 해서 앵코딩 해가지고 올릴게. 컷. 예스. 살겠다. 나오면서 오프 더 레코딩 담지 못했는데, 화장실이 급하고 막 물건 왔다 하는 게 급해서 이 쓰레기 깜빡하고 안 버렸네. 제 아까 1시 35분부터 2시까지 꽉꽉 눌러가지고 저 오프라인 멘토링 해주셨던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진짜 성공하셨던 다 짧은 시간인데도 되게 좋았다고 그 선생님한테 인사드리면서 짧게 또 그 쪼가리 하고 선생님같이 내공 있으신 분이 계속해서 멘티분들 도와주셔야 되는데 또 쉬고 계시는 것처럼 제가 보기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 2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다가 지금 잠깐 쉬는 시간이라고 막 그 말씀하셔가지고 막 하하하 웃고 그 멘토 그 선생님 그 명함 달라고 명함 주세요 오늘은 없다고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다 그러고 선생님도 고맙다 막 그래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창업 관련해가지고 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랑 다 관계가 좋아요. 어지간한 분들은. 오케이, 땡큐가 여워요. 감사합니다. 행복해요. 오늘 예상했던 것보다 더 즐겁고 행복하고 배우는 것도 많고 정말 좋습니다. 최고. 모디 창업 그래서 이기는 더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합시다. 모디 창업 이기. 예스. 컷.